네, 인사를 하시죠. 네,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는 이름하여 배나통일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여러분들에게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그 소식에 더 나아가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영화들에서 넘어와서 그런지 원래 이렇게 현민 MC는 되게 막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귀가 아파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차분하시고 이렇게 반대. 저 살짝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저희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시죠. 저요? 네. 저는 영화TV에 잠깐 나왔지만 저는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통일을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의 신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그냥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되게 차분해가지고 여기는 적응이 안 되죠? 적응도 안 되지만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네요. 이제 뭔가 조급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혜입니다. 저는 현재 한 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탈탈탈 제 3회에 출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배나통일을 진행하면서 더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고 또 진정한 대한민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네 저도. 국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굉장히 침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너무 차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제 그 소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코멘트도 해주시고 진지하게 토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한 대표, 북한 대표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를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살면서 뭘 대표하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되게 윤희철님은 여기서 이제 남한을 대표하는 대변인인 거죠. 그러면 중재자인가요? 네, 저는 중재자. 네.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정의의 여신 막 이런 거. 우리는 이게 뭐 이렇게 말이 달릴 수 있는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뭘 대표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먼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북한 엘리트들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이게 북한 엘리트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북한 엘리트들은 대부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긴장하거나 이러면 이제 혈당이나 이런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공포 정치의 여파로 북한에서 지금 남한산 그러니까 한국의 혈압기,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데일리 NK라는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식은 홍수와 관련된 겁니다. 지난 9월에 이제 가장 큰 홍수가 있었죠. 북한 함경북도에서.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김정은이 지금 미비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거를 내놓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지금 김정은이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은 왜냐면 이제 홍수로 인해서 탄약고가 유실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1호 행사죠. 김정은이 이제 현장을 방문하는 건 1호 행사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좀 우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침착하게 하고 있는데 고향 생각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울려고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죠. 홍수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자기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최룡해를 최근에 함경북도 지역의 현장에 파견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룡해도 현장에 파견해서 그냥 간부들을 혼내는 정도에 그쳤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그냥 주민들의 반응은 그냥 괜히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도 힘들고 지금 당장 어떻게 잘 자리도 찾기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준 1호 행사에
해당하잖아요. 체류형과 방문하는 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혹시 네. 희철 씨는 그 이런 기사 봤나요? 오케이 이번 계기로 보내줘가지고 네.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다 기사를 공유를 하고 했는데요. 사실 자세하게 읽어보지 네. 않았는데 네. 왜냐면 그렇게 뭐 큰 이슈인가요 이게 홍수가? 근데 요번에 60년 만에 처음 네. 하는 행사 그 피해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위해서 가까운 지인 통해서 북한에 연락을 해봤더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의 아들도 떠내려갔고 군부대 초소 같은 경우에도 떠내려가가지고 군인들 시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중쪽도 나와. 그 정도 피해예요? 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다이렉트 받을 수밖에 없는 수림이 우거지면 그거에 대한 걸 이렇게 스펀지 역할을 하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지인들 보면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받아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뭐 영국, 미국 나가 있는 탈북자분들도 지금 많이 지금 그쪽에 지금 돈 보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북한만 피해 본 게 아니라 중국, 연길, 화령 이쪽도 같이 피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 피해를 봐가지고 그쪽도 상당한 지금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지금 김정은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의 사람들이 지금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체가 갑자기 날은 점점 추워져 오는데 집들은 지금 매몰된 상태고 그렇다고 농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쑥대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작황이 좀 안 좋아서요. 네. 안 그래도 그 힘든 살림에 그런 것까지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다 원선이 근데 아는 친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건설 현장에서 밥 해주면서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 정부 지원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유엔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단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싸한 게 북한이 계속 이렇게 그런 와중에 계속 핵을 쏘잖아요. 그렇죠. 이 분위기니까 근데 이게 핵은 정원이가 쐈는데 피해는 백성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우리 선배님이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호칭을 네네. 정리할까요? 지성 씨라고 해주세요. 에? 그러니까 저희 당황하시네. 홍보하는 게 다행이죠. 오빠라면 당황할까 봐. 탈북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 선배님이라고 그러면 부르겠습니다. 저도 뭐 나만 선배? 남은 나만 선배? 네, 그러면은 나만 선배. 네, 윤 선배님, 신 선배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터 이상한데. 신 선배님. 네. 네, 그래서 신 선배님의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방지책이나 아니면 홍수 이후에 주민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수해를 입지 않은 타 지역에서 생필품을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이거를 구호물품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진짜 중국 돈으로 뭐 100위안에서 몇백 위안까지 이렇게 1인당으로 이렇게 이민반에서 걷어들여가지고 북한 주민들, 그 수해 입은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이게 가는 도중에 이 조달자들이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리가 있으니까 완전히 잘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런 복구 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그 자재가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주택이 먼저가 아니라 사족지나 유적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김씨 일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건설하는 데다가 먼저 투입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은 지금 텐트도 없어서 지금 거의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까 그 농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작황이 북한이 좀 안 좋았어요. 작황이 안 좋아서 수확량도 많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수도미로 다 걷어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오히려 이런데 국경 지역에서 쌀을 수입하는 데 가서 사다 먹고 이런 상황이고 막 엄청난 지금 혼란의 시기인데 대책도 안 내놓고 또 주민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들에게
어떠한 힘을 주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권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주민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어서 과연 뭐 하고 있는지 제발 핵실험 그만하고 주민들에게 그 돈에 진짜 10%만 돌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얘기는 들은 것도 있어. 이런 얘기는 저 5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뭐 핵실험 그만하고 백성들 좀 해라. 근데 이런 말이 뭐 통할 것 같았으면 벌써 많은 부분이 좋아졌겠죠. 이런 말은 사실 이제는 저는 뭐 북한이랑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은 이제 조금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하는 소리 같고 그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올해 김정은이 뭐 7차 당대에서 가장 많이 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인민이거든요. 그리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인민이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썼어. 그리고 북한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인민을 위해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겠다예요. 근데 그게가 7차 당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은 팻말에 대한 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정부가 거기 나섰잖아요. 근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가니까. 우리가 저기 영화들에서 아우지를 가니까. 아우지만 가면 다행히 죽을 수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간부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하고 싶어도 이게 자기 기득권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걸 있다 보니 그걸 또 얘기 못하는 형국인 거. 어쨌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안타깝고 밖에서 보면 뭐 간부든 김정은이든 뭐든 간에 그냥 정말 대중들은 정말 개돼지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수단인 것 같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나라가 아니라 약간 북한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의 소사이어티를 볼 수가 없고 약간 그냥 기업체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노동자들을 그냥 이용해 먹고 뭐 그쵸. 네,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는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아까 전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북한 이제 살아봤던 사람들이야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우리는 사실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국민들이랑 북한 정부를 따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뭐 북한 정부 물론 다 알아요. 우리는 북한 정부는 나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따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저도 사실 그렇고. 맞아. 물론 따로 봐야지만 그게 정답이긴 한데. 어차피 그게 물자 공급도 정부를 통해 진행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 당연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다이렉트라 그 북한 주민들한테 가면은 모든 뭐 유엔이든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겠는데 이게 정부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를 못 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신뢰를 그냥 저버리는 거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거기 안에 군인들이 민심도 그렇고 백성들의 민심도 그렇고 지금 되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지인들 통해서 듣긴 했는데 그 일단은 실종자가 거의 심각한 수준이라 10,000명 넘어됩니다. 왜냐면 이 실종자라는 거는 죽지도 살아 있는 것도 확인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에 넘어와 있는 탈북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 보위부가 국경 연선에다가 그러니까 중국 땅에다 많은 또 보위부를 풀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탈북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고 해서 1,000만 원 넘어가는 수준으로 지금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1,0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도 군대도 지금 배로 중강했다. 연선내 쪽에 있는 군인들을. 네, 탈북자가 중강할 거를 이제 대책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하죠. 실종자 얘기를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홍수로 인해서 사망 피해도 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홍수 일어났을 때 우리가 초생활을 김씨 일가의 초생활을 안 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건지려고 교사와 학생들이 이제 홍수
잠겨가는 그런 학교에 학교에 그 초상화를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 목숨이 먼저지 그 사진 한 장이 뭐라고 그걸 건지려고 들어가서.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상황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도 해요. 말했지만 북한에서는 사람 목숨보다 그 초상화가 먼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 제가 막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됐냐를 보니까 굳이 주민들의 충성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외부의 그런 시선들을 무식해서인 거예요. 그 시선이 어떤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공포 정치잖아요. 두려우니까 일단은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건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들이 들어갔는데 그걸 건지려다 물살을 휩쓸려서 결국에는 뭐 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어떻게 애들을 먼저 대피시키지 않고 애들을 거기에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당국을 비난하지는 못하지만 그 교장과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해요. 피해자 당사자 부모들은. 근데 여기에 좀 추가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북한에서 많이 하는 사상 교육이 있는데 학교마다 연구실이 있어요. 연구실이라는 게 뭐랄까 교내 안에 그 예배당이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한 주에 꼭 그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걸 한 주에 꼭 1시간 내지 2시간을 그 수업을 들어야 돼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학교나 회사나 그 농장이나 그 곳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공포정치로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초상화라 그러니까 그 뭐 배도 있고 그게 각각 이렇게 뭐 방으로 된 이런 시설에 이만하면 다 있어요. 초상화를 구워낸 사람들 그 불 붙는 집 뭐 침몰되는 배 뭐 이런 데서 꺼내는 사람들에 대한 걸 영웅화한 영화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위기 때 초상화를 꺼내면 난 영웅이 된다라는 그 영웅 심리도 같이 내포되는 부분도 있어. 이게 세뇌 교육의 가장 교육이겠죠. 근데 이게 약간 세대 차이인 게 우리 신 선배님 세대는 그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비가 오면은 내 집에 새로 한 도배지가 얼룩질까봐 먼저 걱정이 되지 초상화가 젖을까 걱정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속내는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죠. 처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초상화를 뭐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항상 위급한 상황에는 먼저 이렇게 건지려고 하고 그런데 보호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지금 20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 남한 드라마 보거나 그 나오는 거기에 저기 한종서 씨와 막 이렇게 사랑은 돌아오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좀 추가되는 여기 국경 연선 지역에 있는 하나만 아니시죠? 아니야. 아니 국경 연선 지역이라던가 국경 연선 지역이라던가 이런 쪽은 그러니까 예부하고 접촉 많이 한 지역은 사람들 많이 깨어 있고 이게 내부로 투감투갈 속의 시점도 사람들이 더 좀 뭐랄까 맞아요. 충성도가 높아요. 북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아까 이것처럼 남한 외부물을 그러니까 미디어를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깨어 있고 그거를 남한의 그 미디어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북한이 전반에 다 그렇다가 아니에요. 특수 볼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도 쉽게 왜냐면 그 자체가 VD 자체가 비싸가지고 그리고 보다가 그 VD 보려고 하면 일단 그걸 사야 될 거고 거기다 기계도 사야 되는 부분이 DVD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것도 사야 되니까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희 씨처럼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진한 북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 저쪽에 있는 분들하고 가끔씩 전화로 얘기할 때면은 충격 받아요. 막 이런 이렇게 뭐랄까 욕 같은 욕을 하면은 뭐 배신자니 뭐 이런 얘기 선뜻 하더라고요. 약간은 아직도 좀 뭐랄까 나의 그 아는 친구들,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맞잖아요. 어쨌든 나라를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문제는 배신자가 왜 통화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든 그쪽에 있는 지인들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배신자를 하면서 돈은 필요해 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행동인 거예요. 왜냐면 배신자의 돈, 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의 돈을 원하면서 배신자라고 얘기해요. 이중적인 행동이잖아요. 모순적인.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사회에서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그 북한을 떠난 저 배신자들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먹고 살려니까 돈은 받는다. 약간 이중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이해되는 그 북한이 또 이해되는 시스템이고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네. 네. 저도 한 2개월 전인가 하나원에서 퇴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항해도 쪽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데서 사셔가지고 남한 드라마가 뭐냐, 한류가 뭐냐 이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다 전체화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탈북자들은 대부분 탈북자의 뭐 거의 이제는 99%에 가깝게 남한 드라마나 외부 영상물을 봤다고 하는데 아직 못 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최근에야 알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DVD도 전기가 있어야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외부 사회를 많이 접하면 북한이 빨리 변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너무 진지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업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아, 저는 자꾸 슬퍼져요, 자꾸. 아니,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떨려가지고. 아니, 되게 긴장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우리는 하도 예. 이제 꽤 오래돼가지고 뭐 이런 자리가 익숙한데. 저는 이런 자리가 또 처음이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해서 질문만 받고 거기에 이렇게 대답만 하다가 제가 지금은 이걸 조금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박수 되니까.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이제 초상화 얘기도 했고 탄핵고도 했고 한데 정말 그 북한의 그런 재해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 왜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은 재해가 되면 국가 예산에서 아예 지원 그런 것들 지원 물자나 그런 게 또 나가잖아요. 저희도 최근에 경주 지진도 있었고 근데 그때 보면은 또 이런 지원 물자도 나가고 예산도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주 지진 났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그 경주 지역을 재난 지역이라고 이제 선포했죠. 네, 선포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건 저 대한민국에 대한 좀 비판인데 선포하니까 이제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선포하면 경주에 이제 관광 관광 사업인데 못 오니까 더 경주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냐고. 또 이제 재난지역 재난지역을 선포해야만 이제 우리가 내부 규칙에 의해서 지원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도 비판하고 저렇게도 비판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재난지역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제적 피해 보상하려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민주주의 어찌 보면 그쵸 민주주의 왜냐하면 그쵸. 모든 정책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희철 씨도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나도 희철 씨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싫은 부분이 싫은 부분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장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어찌 보면은 북한도 자칭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헌법에 그 북한의 헌법에 준시된 것처럼 그렇게 하게끔만 해줘도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 방송을 만약 북한 당국자들이 본다면 좀 민주주의 사회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열띠게 얘기하는 거고 꼭 보기를 바래요. 보기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서 걷어서 구호물자를 보내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 선배님께서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셨던 거죠? 네, 군대 조사를 안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걸 혹시 아시나요? 시스템이 있다기보다 항상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투입된 군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왜냐면 군인들이 제일 값싸고 기동성이 가장 빠르고 가장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제일 강한 추진력이 제일 빠르죠. 민간이 그리고 민간이 하는 순간에 뭔가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인들이 제일 많이 동원되는데. 거기에 7천국, 8천국이라고 건설 천국들이 동원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건설 부대들이 동원이 안 됐고 지금 다 그 자체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그 재해를 지금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비슷하게 이번에 부산 쪽에 큰 홍수가 났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많이 봤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제가 의견이었는데 이제 저 그때도 우면산 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2011년에.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심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만에 오는 사태라고 했는데 그때도 저가 나가가지고 밤 10시부터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6시까지 그 아파트 다 밑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육군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아마 이번엔 북한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 의경 지금 후배도 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히 왜냐면 의경이나 뭐 군인이나 우리는 모병제가 아니라 의무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값싸고 시급도 제일 낮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동성이 제일 높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주민들의 편의를 빨리빨리 봐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밤에도 뭐 일 작업 못 시키잖아요. 군인이니까 밤에도 작업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민간인 아무도 안 왔어요. 군인만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또 이런 부분에는 또 남북한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군민일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북한에. 이게 군민일치가 군인과 인민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뭐 재해 현장이나 이런 파견되고 이런 걸 보면 가장 먼저 군인들이 가서 삽질을 하고 있고 복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어쨌든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간 거니까. 네, 나간 거니까 그거는 전혀 불만 가진 사람은 또 아무도 없는데 근데 북한의 그런 혹시 제가 아까 좀 궁금한 뭐 이게 주제에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북한의 사태가 났잖아요. 혹시 그럼 두 분은 뭐 형님은 남한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왜 바뀌었냐면 그게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피해난 지역의 사람들한테 전액으로 다 지원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그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만약에 내려가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민간 차원의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열린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약에 다이렉트 정부가 아니라 NGO, 북한의 NGO, 한국 NGO가 직접 지원해가지고 그 다이렉트 그 현장에 지원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건 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게 정부가 낀다고 하면은 솔직히 좀 딴 데로 새니까 퀘스천 질문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옹아들 TV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군단이 떼고 사단이 떼고 뛴다고 하는 것처럼 뭔가 기간이 많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또 그 지원되는 물량은 100%에 10%도 안 지원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지원해야 된다고 월급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주의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제 말은 NGO. 제가 궁금한 건 NG 그냥 그 뭐 북한 남한 이런 거 나라 다 따지지 말고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북한이랑 남한은 한 민족이니까 도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근거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게 아니면 불쌍하다가 아니다 좀 더 이렇게 뭐랄까 큰 틀에서 멀리 내다본다고 하면은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꼭 기억해요. 북한은 안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그거는 그래야 되는데 근데 맞는데 학습 효과라고 보면 아니 그건 학습 효과인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항상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지렛대로 이용하는 전략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역작용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심이라는 부분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그 80년 초반에 한국에도 큰 물난리 났잖아요. 솔직히 그때 북한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한국 났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형식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받겠다 해가지고 북한이 생각지도 않는 예스 대답에 당황해가지고 지원하긴 했지만 그때 솔직히 북한에서는 엄청난 그 북한 국가 재정을 다 털어가지고 그때 도와줬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예, 올 때 한 배는 침몰됐어요. 아마 그 10만 톤, 20만 톤, 100만 톤인가 한 배가 또 침몰돼가지고 재차 또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정치공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80년대 역사 보면 참 가관인데 어쨌든 몰랐네요. 그때 북한은 그런 거 가지고 엄청 또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든요. 이렇게 남한의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지금 그 장마를 내가지고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뭐 집에서도 쌀 좀 아껴 쓰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호물자라고 해가지고 엄청 북한 차원에서 엄청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 와서 그 얘기 그때 받았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받긴 받았는데 그냥 그랬다고 이 얘기 듣고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도와주는 개념하고 국민들이 도와주고 받는 개념은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제가 93년도생인데 미공급 시작돼서 고난의 행군식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때 태어나서 이제 지냈는데 한 7살 정도 됐을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적십사사에 마크가 있는 자루를 쌀자루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북한에서 그걸 재활용하거든요. 쌀자루를 한 번 쓰고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돌아다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 쌀자루에 담겨서 쌀이 나와서 이렇게 팔리는 걸 봤어요. 근데 대신 그게 적십사사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쌀이라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됐었고 그래서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거 그때 적십사사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야 저거 저기 뭐냐 세계에서 우리한테 쌀 보내줬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정권에서는 그게 마치 뭐 자기네가 정치를 잘해서 온 것 마냥 이렇게 선전을 하긴 하지만 주민들도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많이 이제는 변화를 했고 외부 정보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제는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할 얘기 있나요? 아니요. 여기 추가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게 군대 얘기 또 나왔는데 이게 2002년도인가? 이때 미국산, 한국쌀 다 같이 먹어봤어요. 이렇게 쌀 포대로 군대에서 딱인데 야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고 미국에서 보낸 선물 딱 해갖고 저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는 노란 포대 지금도 대한민국이라서 근데 대한민국 그때는 한국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남조선, 북조선으로 배웠지 대한민국을 안 배웠으니까. 근데 쌀이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방송도 듣잖아요. 전방 방송도 듣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 쌀도 남조선 쌀도 먹고 미국 쌀도 먹는데 이게 과연 먹으면서 약간 딜레마인 거예요. 미치르자 뭐 땡땡땡 하고 지금 그 쌀을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약간 먹으면서도 모순적이다는 생각 들기도 하면서 그 대한민국에서 보낸 쌀은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밥 장난 아닌데 여주 쌀이 같나? 쌀이 여주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약간 이렇게 사람이 먹는데 약해진다고 이게 맞아 배 따시면 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쌀을 먹는다는 그 솔직히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내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맞아요. 묘하다는 거는 긍정적인 그래가지고 그때 정부 차원에서 군에서 이렇게 사상 교육 시킨 거는 그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적들하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적들이 보낸 선물이라고 근데 미국에서 보낸 선물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우리 장군님 위대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위대한 영도자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여. 근데 그게가 집에 와서 알았어요. 그게 상황이 고난행군 시기에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몰자를 저런 거다라고 할 때 약간 멘붕이 왔어. 이게 뭐지? 라는 그러니까 군내 내에서는 정치 교육을 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회의 진실이라는 걸 들었을 때 약간 모순되는 것들 사람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타도하자 미제 침략자들이 이렇게 배우는데 미제 침략자가 선물을 보내줬어요. 쌀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그 세대들은 혼란스럽죠. 이거를 줬는데 과연 먹어도 될까?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들었어요. 저 쌀이 엄청 오래된 쌀이어서 뭐 영양가가 없다, 뭐 풀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기에 무슨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약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적심을 쩔어해가지고 이게 방사물질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옥수수를 보내줬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옥수수가 저희는 북한에 찰강냉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쌀로도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걸 보면은 되게 찰기가 있어요. 쫀득쫀득한 그런데 식감이. 근데 미국에서 보내준 그 옥수수는 조금 그 쫀득한 그런 식감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강냉이를 심어서 재배를 할 수 없게끔 그 강냉이에서 눈을 뽑고 강냉이 그 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눈을 뽑고 보내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영양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별로 뭐 그렇게 몸이 좋지는 않을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좀 이게 북한에 거는 토종 옥수수고 미국은 그 종자 계량? 맞아요. 그걸 한 거여가지고 말 그대로 사료 옥수수예요. 그래서 그때 북한에 그때 들여올 때는 사료로 들여오거든요. 중국에서도 옥수수가 이렇게
저기 간도 지역이라고 해. 그쪽에서 옥수수 많이 이거 사료 옥수수인데 그거는 짐승을 먹이라고 들였거든요. 일단은 가격이 싸요. 싸니까 들여와서 그걸 배고를 푸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쌀 1kg 살 거면은 사료 옥수수를 10kg 사는 거지. 결국엔 그거를 배고로 풀니까 이렇게 양적으로는 그걸 보충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적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또 이렇게 역으로 또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사람들은 또 순수하니까 또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참 저는 이게 듣다 보니까 그냥 아예 저는 이런 게 좀 불가능하긴 하지만 딱 두 가지가 좀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북한에서 누가 정말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던가 뭐 이건 너무 불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이건 좀 정말 못된 말이긴 한데 제가 배 따시고 등 따시니까 하는 말이긴 한데 아예 북한이 망해버려가지고 남한으로 방향으로 통일이 돼버리던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이 지금 5년 전 말이랑 지금 다를 게 없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오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개 분리해서 생각하자. 얘네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정부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도와주고 근데 또 이런 말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차라리 불가능하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가능한데 저는 계란으로 바위 깬다는 말을 우리는 깰 수 없길래 얘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란이 100만 개, 1000만 개면 바위가 안 깨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깨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낙수 효과라고 알죠. 이게 물이 이렇게 1000년 동안 바위가 아무리 굳은 바위라도 부드러운 물이 꾸준히 떨어지던 바위는 구멍이 나요.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진짜 괘씸하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참 어떻게 사람들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수 효과가 어쩌면은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혜 씨하고 나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세대 차이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고난행군식 제일 어려울 때 태어났고 나는 고난행군식 이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 몇 살까지 그래도 북한이 좋았던 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기억이 어느 정도 근데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그 좋았던 기억이 북한 사회에 지탱하는 하나의 그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 공산주의는 왔다 지나갔다라고 북한 사람들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안에 그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 체제에서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자. 지금 사회주의 이게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북한 사람들 선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주의 그 완성했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상이 온다고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그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속 준비하는 거지. 지금 북한에서 말리마라고 하거든요. 말리마 옛날에 천리마였어요. 그러니까 천리를 달려가지 사회주의를 이룩한다 했는데 지금은 말리를 달려가지 사회주의 이룩하고 그것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막스임 5단계 발전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 또 있는데 어제 시간에 누구 들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네. 어쨌든 5단계설이 하면 이게 점진적인 발전을 얘기하는데 북한은 단숨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인 발전이 아니라 단숨에 올라간다고. 우리는 그런 여력을 갖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핵을 이때까지 핵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핵도 거의 좀 완성이 됐고 그 핵에 두었던 연구 투자 비용을 이제는 인민생활에 돌린다고 하면서 지금 경제 군인한테 줬던 그 막강한 권력도 다 민간으로 돌리고 있고 지금 돌리고 있다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물사태 나면서 그 말은 아직 먼 얘기이고 아직까지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는 그런 걸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정말 진부하긴 하지만은 그 주민들이 이렇게 재난을 입었을 때 그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재난을 입고 그랬으면 이거는 분명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진부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주민과 정권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냐가 문제인데 이게 잘 지금 효력을 발생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일단은 최근에도 뭐 미 국무부 대변인도 얘기를 했었죠. 저희 대북 제재도 이제 정부와 주민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할 거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좀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연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계속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질문을 던지고 혼자 답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하니까 제가 네. 계속 질문 던지는데 흰머리 계속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맞아요. 정말요? 어제는 내가 잠을 잘 자는데 어제는 그 북한 얘기 듣고 나서 새벽 2, 3시에 다시 깼어요. 아니 얼마큼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냐.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아는 사람의 가족도 지금 이번 장마철에 떠내려가 죽었고 마음 얘기 듣고 되게 마음이 상심하더라고. 되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지금 잊고 살았던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 그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도 없어서 북한은 서울보다 더 춥거든요. 특히 그쪽은 지금 아마 거의 뭐 한국의 12월 날씨일 거예요. 그 추위소에 떨고 있는데 하는 마음 죄책감에 솔직히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그건 그렇고 근데 희철 씨가 너무 차분해 있으니까 내가 적응을 못 하겠어. 지금 치고 나오고 했는데 아니 근데 하면서 되게 아니 너무 네. 너무 차분해가지고 제가 이게 온기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여성스러우세요. 머리를 이렇게 넘기시고 엉마들에서 이러지 않았어. 이렇게 넘기시고 제가 파마를 다 내려가서 이거 다음에 뭐좀 바르고 가야지. 되게 적극적으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되게 네. 차분히 지금 이렇게 근데 적응이 아니 여기서는 떨고 있지만 이렇게 북한에서 이러고 있지. 여기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왔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 지금 임파선 부었다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찡찡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좀 떨고 있는데 이해부터는 분명히 안 떨고 있을 겁니다. 네. 여성스러워지네요 여기 오니까 오늘. 잠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근데 분명한 거는 국가의 존재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중진시키는 거잖아요. 국가 존재 이유가. 그렇다 보니까 항상 북한 정부도 그렇겠죠. 항상 그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핵 개발 이런 거보다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듬고 주민들을 좀 더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남북한의 민심이 모여서 빨리 통일도 해야 되겠죠? 이런 민심들이 많이 모여야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되게 두 분이 너무 치열하게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이 정도는 옹화도 못 봤구나. 정말요? 옹화돌에서는 저는 거의 낮잠자는 수준이에요. 바닥하네. 사실 너무 치열하게 하시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도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너무 이렇게 조금 듣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MC는 원래 우리 싸우면 중재자 역할인데. 네, 저 중재를 못했나요, 제가? 희철 씨 그만하고 지성 씨 그만하세요. 중재를 제가 못했나요? 아니요. 오늘 싸우려고 지금 시계도 안 끼고 왔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네. 사실 뭐 이렇게 웃고 떠들자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반은 웃고 그러니까 저 웃고 떠들라고 재밌게 하면서도 또 저희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의 그런 입장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맞서 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뭐 어떠한 좋은 대안을 내놓거나 이래서 통일을 더 빨리 이루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끝으로 물어보고 근데 희철 씨한테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가 확 와닿나요? 아니요. 안 하나요? 왜죠? 이게 만약에 이건 오늘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한마디라도 책을 써야 되나요? 한마디라도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다를 것 같은데 뭐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면 당연하겠죠.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주도보다는 그 민심의 주도가 나라를 더 번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맞는 말이죠. 민심이 천심이죠. 민심이 뭐 자꾸 좌우 가르지 말고 남녀 가르지 말고 뭐 민심이 합쳐졌을 때 그거보다 더 강한 이게 어디 있겠어요. 근본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북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심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서 곧 뭐 수령의 이게 수령의 번영이 그게 나의 행복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북한을 얘기하면서 민심을 타령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인가, 올바른 얘기일까라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위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북한 사람들은 정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거나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북한에도 분명히 민심이라는 건 존재하죠. 근데 그 민심이라는 게 영향력이 없을 뿐이에요. 네, 발휘될 그게 없잖아요. 민심이라는 걸 발휘를 하려면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단련대가 있고 총살이 있어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민심의 힘이 지금 모여지지 않았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민심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죠. 네. 한국과 차이가 남북한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민심을 대변한 대변자가 있어야 되고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어느 정도 그런 거 대표자가 그래도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한 대표자가 없는 거지. 그렇죠. 누군가는 그걸 총대 메고 나가고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정말 암담한 게 누군가가 그렇게 나서서 대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지만 뭐 당대회 때 잠깐 졸았다고 해서 뭐 총대포로 총살하고 그러는 지금 상황인데 북한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이니까 이게 민심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 품고 있지만 김정은이 잘못됐다 저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민심 천심이다라고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다 북한 분들 이렇게 하는 게 동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이제 근데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김정은 정권 올랐었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 김정은이가 그 책을 본 거예요? 네, 그거 신문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 순간에 피해 바람이 불겠구나 예상은 했어요. 그게 정치인이 보면은 피해 바람이 부는 거 보고 민중이 보면은 깨는 거예요. 근데 저걸 북한의 주민들이 봤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는 순간. 네, 이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북한에는 서적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사실. 미국 서적 자체가 없어. 마키아벨리를 읽는 것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사실은 통치자가 읽으면은 그거는 완전한 뭐랄까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처세술인 거고 이게 주민들이 읽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뭔가를 더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김정은은 그 마키아벨리를 보고 정말 그거를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몇백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거를 먼저 읽었다는 자체가 정말 좀 여전히 북한의 길이 여전히 암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계속 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조금 이래요. 컨셉 아니에요? 컨셉인 것 같아요. 컨셉은 아니고 목소리가 조금 이런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힘차고 떨지 않는 당당한 목소리를 연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지금 석사 과정이시죠? 저요? 아니에요? 저 학사. 학사예요? 학사 마브레기. 근데 지금 되게 그 얘기 또 왜요? 저도 학사거든요. 네, 저 수료했어요, 수료. 저 아직 졸업도 못했어요, 저는. 저도 다 이제 졸업해요. 네, 저 이렇게 다 통일하고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관심도 가지시고 이런 분들한테 사이에서 이렇게 사실 읽자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해 때는 또 뭐 제가 또 많이 공부를 해서 와서 또 많이 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제가 부채질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좀 설치해주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다 생각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나날이 보이겠지만 첫 타니까. 이런 네.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이제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